인간이 구리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사용한 금속, 금. 금은 예로부터 인류 역사에서 화폐나 귀금속으로 활용되었고, 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숱하게 많이 치렀는데요. 또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금을 찾기 위해 탐험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미국 서부개척의 역사도 1840년대 캘리포니아주의 금광이 발견되면서부터였으니 인류의 역사는 금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금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미스터리 중 빠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중 금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미스터리가 있다면 엘도라도의 전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온 도시가 금으로 뒤덮여 있는 황금 도시 엘도라도. 엘도라도는 잉카의 전설 중 사람들을 가장 혹하게 만들고 또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데요. 그렇다면 엘도라도는 정말로 실존했던 도시였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혹해봤을 사라진 보물의 행방부터 미스터리한 전설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인디아나 존스. 저는 김조상이고요. 오늘은 엘도라도에 대한 소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새로운 바닷길이 열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미지의 나라를 찾아 나서던 대항해 시대. 중앙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은 토박이 원주민으로부터 신비로운 황금 도시의 전설을 듣게 됩니다. 안데스 산맥 너머 황금을 온몸에 바른 사람들과 황금 도시가 있다. 이런 전설의 시작은 무이스카족의 풍습 때문이었는데요. 무이스카족은 새 부족장이 즉위하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른 후 신성한 호수 과타비타의 한가운데로 가는데, 이때 뗏목에는 황금과 보석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수의 신에게 기도한 후에 배에 실은 보물과 황금을 호수에 던지고 추장은 호수의 물로 온몸을 씻어내는 풍습이 있다고 전해졌죠. 이런 전설을 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 황금 도시를 엘도라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전설은 삽시간에 퍼져 유럽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전설 속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536년 스페인 행정관인 곤잘로 히메네스 데 퀘사다가 500명의 군인과 85마리의 말을 이끌고 남아메리카를 탐색하며 엘도라도를 찾아 나서는데요. 그때 콜롬비아에서 무이스카족을 만나게 됩니다. 곤잘로는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구문하고 학살해 엘도라도의 위치를 캐물었고, 고문을 견디다 못한 원주민들은 과거 신비의 의식을 치르던 호수 과타비타의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곤잘로는 그곳이 바로 엘도라도일 것이란 확신을 품고 호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버리죠. 호수의 크기가 너무 넓고 깊어 아무리 많은 병사들을 동원한다고 해도 당시의 기술로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은 보물을 찾기 어려웠던 겁니다. 때문에 곤잘로는 어쩌면 황금이 가득할 호수를 눈앞에 둔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곤잘로가 과타비타 호수를 발견한 이후 전설로 여겨졌던 엘도라도가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페인 정복자들의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 후 스페인 정복자들은 전설이 시작된 과타비타 호수 인근은 물론이고 무이스카족의 영역에 있던 숱한 호수들을 탐색했고, 결국 금으로 만든 공예품이나 장신구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 양이 알려진 전설에 비해 너무 적었고, 결국 진짜 보물은 과타비타 호수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러던 1580년 스페인 정복자 세풀베다가 황금 찾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세풀베다는 수천 명의 노예를 동원해 과타비타 호수에 배수로를 만들어 물을 빼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황금 장신구들과 에메랄드 등 보석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로가 얼마 못 가 무너져 많은 노예가 목숨을 잃으면서 황금 찾기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호수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물을 빼낼 방법이 없어 보물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엘도라도를 찾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엘도라도의 전설은 정복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까지 돌면서 그 진실은 과타비타 호수 아래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대 영국 엔지니어 하틀리 노이스가 호수의 수심을 낮추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때 금, 에메랄드, 호박 등을 발견했는데 그는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약 $2만 가치가 있는 보물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수 바닥이 햇볕에 노출되며 진흙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깊은 탐사는 어려웠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꺼낸 것의 대부분은 호수 주변에서 꺼낸 것이다. 우리는 아직 바닥까지 파헤치지 않았고 얼마나 더 파헤쳐야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호수 바닥이 가장 풍부한 보물이 있는 엘도라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호수 밑바닥에 있을 엘도라도의 진실은 끝내 밝힐 수 없게 됐는데요. 1965년 콜롬비아 정부가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수에서의 모든 채굴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16세기 이후 400년 가까이 계속된 황금도시 찾기는 막을 내리는 듯 했는데요. 1969년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남쪽, 농부 3명이 잃어버린 개를 찾아 헤매다가 험준한 바위 밑에 조성된 작은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황금 공예품이었죠. 이 공예품은 약 20cm 길이, 순도 80% 정도의 금으로 제작되었다는데요. 조사 결과 무이스카족 문화 후기에 해당하는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품을 자세히 보면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뗏목 가운데 머리 장식과 귀걸이, 코걸이를 착용한 인물이 여러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무이스카족의 새 족장 즉위식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예품이 등장한 이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엘도라도는 황금도시가 아닌 금장 모형 자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도라도라는 뜻이 황금도시라는 뜻 외에도 스페인어로 정관사 엘, 황금으로 된 도라도라고 해석될 수 있어 황금으로 된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의 일각에서는 엘도라도의 전설은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항해 시대가 끝난 후 실제로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일부 학자들은 엘도라도는 실제로 존재했고 대항해 시대 안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원주민의 증언으로 탐험이 시작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황금의 전설에 눈먼 정복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인간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과타비타 호수와 그 인근에서 실제로 금으로 된 유물이 발굴돼 콜롬비아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남아메리카에서 채굴돼 유럽으로 수송된 황금은 당시 유럽인들이 사용하던 모든 황금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고 하니 엘도라도가 실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게 됩니다. 과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금을 어디서 발굴했을까?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진 않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렇다면 엘도라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엘도라도를 이야기했던 원주민의 증언은 탐욕에 눈이 먼 정복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복수는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엘도라도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인디아나 존스 김주상이었습니다.